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3강으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 이제 18쪽인데요. 우선 다산하고 연암을 좀 볼게요. 다산 선생 18쪽을 보면은 다산 선생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독서를 갖다가 책을 읽는 것을 제1권 청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맑은 일이라는 거죠. 청사. 가장 맑은 일. 책 읽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아주 예리한 현실 관찰, 그 다음에 부조리한 사회, 예리한 그런 관찰로 이 부조리한 사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민심서라는 것도 지었고요. 금음신서라는 그런 법률에 관한 책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의 시들을 보면 굉장히 매서워요. 당시를 보는 것이. 나중에 이제 조금씩 다산 선생의 글도 나올 겁니다. 맹물에 조약돌을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약돌을 맹물에 삶아서 뭐가 나옵니까? 근데 책 읽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숟가락이 밥맛 알고 젓가락이 반찬맛 아나요?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맛을 모르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다산 선생은 우리 조선을 조선중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화의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가 있죠. 19쪽 위에 보면은 아시 조선인이라. 아시 조선인. 나는 조선 사람이라 이거야. 나는 조선 사람이다. 감작 조선시다. 그 달게 달감자입니다. 달게 내가 조선시를 쓴다. 다산 선생은 이제 심론, 관론, 동론, 사론 여기에서 이제 다산 선생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선생은 다산 선생보다 조금 연배가 위에요. 다산 선생은 1762년생인데 연암 박지원 선생은 1737년생입니다. 두 분이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아는 한 연암 박지원 선생은 전 세계의 내문가들에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대단한 그런 작가입니다. 이 양반은 개를 키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연암 박지원입니다. 그 당시 개는 식용이었어요. 그런데 박종채가 지은 연암 선생의 아들이거든요. 박종채가 지은 과종록이라는 책에 꽤 나와요. 개는 주인을 따르는 동물이다. 또 개를 기른다면 죽어야만 하고 이는 죽여야만 하고 이는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니 처음부터 기르지 않는 것만 못하느니라. 정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를 키우면 정이 들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양반전이니 생전이니 호지이니 서슬퍼렇게 당시의 양반들을 갖다가 비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강한 거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몽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의가 있는 것, 부끄러움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은요, 허울에 기식한 수많은 지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 만들었어요. 지식상인. 자기가 많이 한다고 젠치하고 모든 사람의 위에 우등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팔아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이게 지식상인 아니고 뭡니까? 진짜 그 개를 키우지 말라는 개를 키우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300년 전에 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연암 선생은 이 책에서 심론, 관론, 동론, 사론, 서론까지 우리와 굉장히 자주 대할 겁니다. 자, 이제 제1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단적치라
소단이라는 것은 무단이에요. 그 연암 선생의 그 이제 그 아내의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남이죠. 이 처남도 이제 글을 이재성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글을 잘 씁니다. 소단적치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입시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학력고사 뭐 10년간 문제집 뭐 그런 겁니다. 기출고사 문제집 그런 뜻이에요. 소단은 문단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과거 시험장입니다. 적치라는 것은 붉은 깃발이에요. 한신이 유방과 이제 항우 싸웠을 적에 그 이제 한신을 얘기합니다. 유방의 부하 사람이었죠. 원래는 이제 항우 이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우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유방한테 갔는데 결국은 유방한테 이제 토사구팽을 당했죠. 어찌됐건 그 한신이 싸움의 귀재입니다. 조나라하고 싸우면서 이기고 거기에다가 한나라의 깃발을 꽂았는데 그 한나라의 깃발이 붉은 깃발이에요. 한신은 또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단의 과거 시험장의 붉은 깃발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의 일종의 답안지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단적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연암 선생님이 이제 서문을 써준 거예요. 그 서문에 있는 글이 바로 소단적치입니다. 소단적치라는 것은 과거장에서 붉은 깃발을 꽂았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합격자 답안 뭐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소단적치는 전쟁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라 이거예요. 적치라는 것은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마음으로다가 글을 쓰라는 것이 바로 이 연암 선생님의 글입니다. 연암 선생은 전쟁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글자는 병사요, 뜻은 장수이고 제목은 적국이다. 자, 고르디아스의 매듭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시중에 보면은 뭐 글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책을 보더라도 사실은요, 그 글쓰기에 비기는 없습니다. 마치 고르디아스의 매듭 같아요. 고르디아스의 매듭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풀무는 사람이 먼저 전 세계에 그 뭐라 그럽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갖다가 그 점령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렉산더가 거기 가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칼로다가 쳐내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풀었다 그랬는데 아니죠. 잘라진 것이지. 그건 풀린 게 아닙니다. 글쓰기의 비기는 이와 같습니다. 글쓰기의 비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글을 써보니까 지금도 나는 글 한 줄 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뭐 읽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 많이 지어보고 하면은 글을 잘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글을 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일개가 뭐냐? 심론, 마음에 관한 글입니다. 마음, 심론, 마음에 관한 거예요. 지금 이 소단적치도 전쟁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전쟁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23쪽에 1의 1이 있죠. 1의 1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책은 논과 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논으로다가 하고요. 논으로다가 하고 이런저런 것에 대한 어떤 이론편입니다. 뒤에 있는 해는 이것에 대한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이 색깔이 다른 부분이 바로 해입니다. 해. 그래서 해란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풀어 말하는 것들이에요. 앞에 있는 이론편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219쪽에 보면은 219쪽으로 넘어가 보면 글을 곰곰 살펴보면 첫째 글재주로 쓴 글, 둘째 글쓰기 기술을 습득해서 쓴 글, 셋째 마음으로 쓴 글이 보인다 그랬는데 바로 이 셋째 마음으로 쓴 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219쪽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면은 이태준 선생의 문장 강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 사보세요.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글은 아무리 소품이든 대작이든 마치 개미면 개미, 호랑이면 호랑이처럼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 일종의 생명체기를 요구한다.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일제치하의 이태준이라는 분이 이 문장 강화, 문장이 아주 좋아지기 위한 것을 갖다가 강한 그러한 글입니다.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좋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지고요. 23쪽. 그래서 글쓰기의 비기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한 장 넘어가 볼까요? 24쪽 거기 보면은 맨 위에 붉은색으로 김태경 선생이 중편 연암집에서 연암 선생은 평소 글을 쓰실 때 천근쇠를 당기듯 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천근쇠네 활입니다. 활. 김태경이라는 분은 이제 여한 십가문초를 지은 우리나라 이제 구한말의 아주 대한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이 아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황과 이희의 성리학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용병술, 또 하나는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신이 한 3가지에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를 갖다 집어넣을 정도예요. 그렇게 연암의 글인 신이하다라는 겁니다. 왜 신이할까? 글을 쓰실 때 천근순회를 당기듯이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영혼을 건 글쓰기라는 거예요. 중간쯤 보면 박제가가 나옵니다. 박제가 연암 선생의 이제 제자죠. 천지에 가득 찬 만물이 모두 시라 그랬죠. 그 한자로 보면 영, 가득할 영자입니다. 찰영자, 천지자. 천지에 가득 찬 것이, 여기서 놈자자는 것입니다. 개시라, 개는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가 다 시라니까 다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시입니다. 다 여기가 시예요. 여기가 다 도서관이에요. 왜? 우리 사람 사는 것을 쓴 거 아닙니까? 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미메시스라 그러거든요. 모방이거든요. 그럼 그 모방은 어디서 했어요? 우리 삶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건 글쓰기, 생명의 글쓰기,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맨 밑에 오늘날 고전으로 부르는 글들은 이 마음이 들어있다. 여러분들 고전의 고자를 보세요. 열십자 밑에 입구가 있죠. 고는 열십, 10대를 입으로 전함직한, 저는 책전자예요. 10대를 입으로 전함직한 책이 고전이에요. 아무거나 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대 정도는 300여 년 정도, 200~300년 정도를 갖다가 그 책이 내려와야만 그게 고전이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글 많지만 모두가 다 고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는 책이래야지 그것이 고전이 되는 것이죠. 연암의 글들에는 그런 게 있어요. 25쪽 위에서 2번째 줄에 나오죠. 평일 저작이, 김태균 선생이 얘기한 겁니다. 평일 저작, 평일에 글을 쓰시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잡을 지자입니다. 천근지노다. 천근지궁이다. 천군의 화살을, 쇠뇌를 잡은 것과 같다. 천군의 쇠뇌를 잡은 것과 같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면 대문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소단적치가 여러분들의 어떤 글쓰기의 진함석, 항상 남쪽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진함석처럼 북쪽, 남쪽과 북쪽을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이러한 진함석이 분명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내려오면 이정직이라는 분도 글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한자를 보면은 개, 치문, 유, 치국이라. 개는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치문, 글을 다스리는 것은 유, 같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림과 같다. 글쓰기가 나라 다스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글쓰기를 갖다 한낱 재주로다가 그걸 한다느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주 자랑은 글쓰기에서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문장 의미 없습니다. 좋은 주제. 현실에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문 지어자라. 문에 있어서 글자라는 것은 역 또한 유 같다는 겁니다. 또한 같다. 뭐와 같느냐? 국지어이니라 나라에 있어서 사람과 같다. 나라에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에 있어서 글자라는 것이 나라에 있어서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 글을 갖다가 나라 다스리기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글 쓰는 마음이 이 정도 되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하죠. 요남은 이 마음을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 1에서 4 1의 1-4 그걸 한번 저 뒤에 가가지고 한번 볼까요? 226쪽에 있죠. 226쪽에 심령은 마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보는 눈은 다 같으나 빛이나 빛깔이나 찬란함은 보고도 똑똑히 보지 못하는 자 있고 똑똑히 보고도 잘 살피지 못하는 자가 있고 살피고도 입으로 형용치 못하는 자가 있다. 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심령의 트임, 마음에 트임이 있고 막힘이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막아놨는데 그게 보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이 종이와 먹의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장님이요. 장님들은 구분하지 못하죠. 흑백 구분을 하지만 그것이 글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린애요. 어린애는 글자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글자임을 알지만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지 못하는 자는 노예예요. 겨우 소리내어 읽어도 반신반의하는 자는 시골 소당 선생이요. 입으로 술술 읽어 그 전에 기억을 비우듯 하면서도 덤덤히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과거 시험장의 서생에 지나지 않는다. 글을 써가지고 출세나 하려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의 핵심은 소단적치입니다. 소단적치. 전쟁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라. 소단적치.